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자보드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연결한다고 주장하는 이 게임은 여러 공포 영화에 등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보드가 정말로 영혼과 소통하는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믿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위자보드의 어두운 역사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자보드가 대중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는 특별한 장치를 광고했습니다. 피츠버그와 뉴욕에서 시작된 이 광고 속 보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평한 나무판 귀퉁이에 예와 아니오가 새겨져 있고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움직이는 도구인 플란체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징들을 보며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1848년 뉴욕에서 발생한 매기와 케이트 자매 사건은 영매주의 열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매는 벽을 통해 영혼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흐름은 종교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위자보드의 탄생이 처음부터 영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위자보드는 사실 철저한 비즈니스 아이템이었습니다. 찰스 캐너드와 투자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며 돈을 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강령술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위자보드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위자라는 이름 역시 보드에게 직접 이름을 물어봐서 지었다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1900년대 초반 위자, 보드 사업은 윌리엄 풀드의 관리 아래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드가 지으라고 지시했던 공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많은 이들이 위자보드에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당시 경찰들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보드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1944년 한 매장에서는 1년 동안 5만 개가 넘는 위자보드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위자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의 도구였던 보드가 공포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에 개봉한 영화 엑소시스트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 소녀가 위자 보드를 가지고 놀다가 악령에 쓰여 고통받는 모습이 묘사되자 사람들은 위자 보드를 악마의 장난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를 즐기던 종교인들도 위자보드를 불경한 물건으로 간주했고, 종교단체들은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위험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후 사업권은 파커 브라더스로 넘어갔고, 회사는 본사를 신비로운 도시로 알려진 세일럼으로 옮기며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쫓는 사람들이나 공포를 즐기는 이들이 이 보드를 찾고 있습니다. 위자보드의 역사는 어둡고 모호합니다. 처음 보드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업가들과 공포, 영화 산업은 이 평범한 나무판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물건 중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단순한 게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통로로 볼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